미국 북서부 지역의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23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플로리다 붕괴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 시신 4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사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뉴욕시 예비선거가 개표 집계 오류로 결과 발표를 번복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초 불안전한 시스템으로 예고된 사고라는 지적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중 백신 접종자는 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파 감염자도 전체의 1.1%에 불과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생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력이 부족해져 콘 에디슨은 맨하탄 일부 지역에는 전력 사용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무더위는 오늘 밤 소나기와 함께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무더위가 오늘도 최고 기온을 갱신하며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상청은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에 발령했던 폭염주의보를 오늘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범위를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 트라이스테이트로 확대했습니다. 오늘 낮 뉴욕시 최고 기온은 96도로 체감 온도는 무려 106도를 기록했습니다. 인근 뉴저지 뉴아공항은 오늘 오후 4시경 101도까지 기록했고 팰리세이드 박은 97도를 기록했습니다.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력이 부족해져서 뉴욕시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콘 에디슨은 맨하탄 웨스트사이드 지역과 퀸주 일부 지역에 전력 사용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찜통더위는 오늘 밤부터 소나기와 함께 물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뉴욕 일원에 여러 차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요일에는 75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서 폭염 이후에 다소 선선해지겠습니다. 미국 북서부 지역의 폭염은 최악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시애틀과 포틀랜드를 타격하고 내륙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력 소요가 폭증을 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나흘 동안 230명이 넘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씨 10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며칠째 계속된 시애틀과 포틀랜드는 이제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륙 쪽에 스포켄시는 지난 28일 기록한 최고 기온 화씨 105도보다 더 심한 폭염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스포켄시 가운데 약 8,200가구가 정전을 겪었으며 관할 전력회사에 의하면 앞으로 22만여 명의 시민들이 지속적인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남동부 지역에 110도에서 117도에 이르는 사상 최고 기온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지난 28일까지 나흘간 233명이 사망했다고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캐나다 검사당국은 지난 주말 폭염이 시작된 이래 폭염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사망자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염 시작 이후에 밴쿠버에서는 65명, 버나비에서는 34명, 서리 인근에서도 35명이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캐나다 연방경찰은 대부분의 사망 원인이 폭염 때문에 이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시내 기온은 28일 섭씨 38.6도를 기록했으며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리턴 지역은 어제 47.5도를 기록하면서 캐나다에서 관측된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현장에는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파트 참사 현장을 내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160명이 넘는 사망 실종자를 낸 12층짜리 아파트 사고 현장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희생자 가족들을 직접 만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구출과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연방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위로했습니다. 제인 시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 부부가 영웅적으로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온 사람들과 수색 구조대 그리고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사고를 맞아서 가슴 아파하고 비통해하는 가족들을 만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구조팀은 오늘까지 7일째 무너진 건물 잔해를 헤치면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수색 작업에서 4명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하면서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망자 숫자만 계속 늘어날 뿐 잔해 더미를 파헤치면서 진행된 수색 작업에선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나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차기 뉴욕시장과 시의원을 뽑기 위한 예비선거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집계 오류가 발견돼서 선거위원회가 결과 발표를 번복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시장 선관위는 어제 지난 22일 치러진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의 개표 결과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구청장이 캐슬린 가르시아 전 뉴욕시 위생국장을 약 16,000여 표 차로 앞서면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 트위터에 개표 결과에 불일치가 발생했다면서 웹사이트에 공개했던 결과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어 밤 10시 30분께 낸 공식 성명에서 선관위는 개표 시스템에 시험용으로 투입을 했던 14만 5천 개의 표를 제외하지 않은 채 결과를 발표하는 실수를 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실수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정확한 결과가 집계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취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뉴욕시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새로 도입한 선거 시스템이 시작부터 불안정하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개표 최종 라운드 집계 결과는 다음 달 중순에나 발표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한동안 벗었던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이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전염성이 더욱 강한 코로나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완전 접종자에 대해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사실상 해제했지만 변이 확산 우려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어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장소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델타 변이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염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델타 변이가 올 가을 미국에서 지배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의 대부분이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AP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AP통신은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달 미국에서 보고된 코로나 사망자 18,000여 명 가운데 0.8%인 150명만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사망자 전체 가운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99.2%였다는 것입니다. 또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의 비율도 미미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10만 7천여 명 가운데 돌파 감염은 약 1,200명 정도로 1.1%에 그쳤습니다. AP통신은 이번 분석 결과가 백신을 맞으면 사망자가 줄어든다고 강조했던 전문가들의 언급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코로나 예방 접종을 받은 미군들이 예상보다 높은 비율의 심장 질환 증세를 보였습니다. 건강했던 평균 25세의 남성 23명이 백신 접종 후에 나흘 내에 가슴 통증을 호소를 했고 증상을 호소한 사람들의 비율은 예상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학저널 미국 의사협회 심장학에 발표된 이번 연구는 심근염 증세를 보인 23명 중 19명이 2차 백신 접종을 받은 병사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차 접종을 마쳤거나 군을 제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인구 예상치에 따르면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43만 6천 명의 남성 군인 중 심근염 발병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은 8명 이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외부 전문가위원회는 지난주 군인들의 심근염 발병에 대한 보고서가 남성에게서 그리고 2차 백신 투여 후 일반 대중에서 나타나는 비율보다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의 심근염 발생은 백신을 접종한 100만 명당 약 12.6명으로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8명의 군 환자들은 진단 검사를 받은 후 다른 원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근염 징후를 보였습니다. 연구 결과 발표 당시 심근염으로부터 회복됐거나 회복 중이던 모든 접종자는 화이자 혹은 모더나의 백신 접종자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퇴거유예 조치를 유지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어제 질병센터의 퇴거유예 조치는 올권이라면서 이를 무효화해달라는 임대인들의 요청을 5대4로 기각을 했습니다. 캐버너 대법관은 질병센터는 7월 30일 퇴거유예 조치를 종료할 계획이고 이때까지 몇 주 동안 의회의 임대 지원금이 추가적이고 질서 있게 분배될 것이라면서 이 조치를 무효화하라는 임대인들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다만 질병센터의 퇴거유예 조치가 월권이라는 워싱턴 DC의 연방지법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퇴거유예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고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질병센터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경제 여파로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뒤 이를 연장해 왔습니다. 지난주 7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알래바마 부동산협회가 이끈 임대인 단체는 질병센터의 조치로 매달 130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고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지난달 무효화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워싱턴 DC 의회가 맨솔을 포함한 가양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워싱턴 DC 의회는 어제 긴 찬반 토론 끝에 8대5로 가양 담배 판매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사탕, 과일향 등이 첨가된 담배류와 맨솔 필터 담배도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의회에서 격론이 벌어진 사안은 맨솔 담배의 판매 금지 여부였습니다. 애초 이 금지 법안은 가양 담배 탓에 청소년 흡연율이 높아진다는 우려에서 발의가 됐고 초안에는 맨솔 담배가 포함되지 않았다가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미국에서 흡연하는 흑인의 85% 정도가 맨솔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책은 흑인의 담배 선택권을 제한하게 돼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맨솔 담배 판매를 금지하면 이를 선호하는 흑인, 특히 청소년층이 암시장을 찾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또 맨솔 담배를 단속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담배를 피우는 흑인에게 접견을 해서 불법 체포나 폭력 행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도 판매 금지를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입니다. 통과된 법안은 이런 우려를 고려해서 경찰관이 흡연자를 직접 단속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가양 담배 판매를 적발하는 권한은 워싱턴 DC의 소비자 보호국에 부여됐습니다. 요즘 자동차 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다는데도 인기 차량 모델들은 웃돈 요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차량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고 수요가 늘면서 급격히 공급자 우위의 시장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차량 중개상들은 최근 인기를 끄는 신차 모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사의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높은 판매가를 보러가나 비싼 옵션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기아 자동차의 텔루라이드의 경우 MSRP 가격보다 최고 $10,000 이상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딜러와 소비자 권장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흥정을 벌여 이보다 더 싼 가격에 차를 매매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반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통계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JD 파워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팔린 차량의 판매 가격은 권장 소비자 가격에 대비해서 85%에도 못 미쳤지만 올해 2월에는 이 비율이 94%에 달했습니다. 자동차 시장 분석가는 자동차 판매점의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면서 단기간에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라큐스 산하 업무 기록 평가 정보센터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역주와 뉴저지주의 계류 중인 추방 재판 건수는 각각 14만 9,912건과 7만 1,720건으로 미 전역에서 3위와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계류 건수를 보면 뉴저지가 772건, 노역주가 742건으로 각각 전국 1위와 2위입니다. 5월 말 현재 미 전국의 이민 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 재판 케이스는 총 133만 7,372건이며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19만여 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한인 추방 재판 건수는 총 1,111건으로 뉴욕 159건, 뉴저지 112건의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최근 발급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운전면허증이 가짜 운전면허증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바뀐 면허증은 비공개 보안 표식과 함께 글자 디자인, 색깔, 재질 등이 기존의 면허증과 달라서 가짜로 오해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저지 차량국은 새 면허증은 연방법에 따라서 보안과 의변조 방지 기술이 추가됐다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운전면허정지 방지 개정법에 따라서 어제부터 교통위반 범칙금 티켓을 받은 운전자는 매달 $25 또는 월 수입의 2%를 납부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또 과거 법칙금을 납부하지 못했거나 법원에 출두하지 못해서 이미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도 법원에 출석을 해서 교통위반 범칙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경우는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역주에서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70만 명의 운전자들이 교통위반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했거나 법원 출두 명령을 어겨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당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오는 7월 5일 레오니아의 133 포트리 로드 건물로 회관을 이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상록회 자영자 회장은 레오니아에 새롭게 마련하는 회관은 팰리세즈 파괴 기존 회관보다 공간이 2배 가까이 커져 기존 상록회 경조부 업무는 물론이고 코로나 사태 후 중단됐던 상록학교와 한인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해졌다면서 새 회관을 통해서 한인 커뮤니티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상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비 소식과 함께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곳에 따라 강한 천둥, 번개와 함께 폭우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0도로 예상이 됩니다. 금요일은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가 되겠습니다. 토요일에도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73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폭염으로 몇 시간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100도가 넘는 기온을 보여서 많은 인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동부 지역은 내일부터 다행히도 기온이 내려가서 며칠간 더위 때문에 고생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인들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서 마스크를 다시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매사 주의를 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